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보존 듣기 마쳤고요. 이제 소유권 이전 듣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415페이지.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듣기를 했으면 이제 등기 기록이 개설됐지 않습니까? 등기부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게 가만 소유권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소유권 이렇게 넘겨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A가 갖고 있던 소유권을 이제 B한테 이렇게 넘겨줬어요. 이렇게 넘겨줬다. 그랬을 때 이게 주등기로예요. 주등기로 하고 A는 그냥 냅둬. 이렇게 냅둬도 여러분 등기 딱 보면 누가 소유자예요? B. 그럼 A는 소유권 어떻게 했어요? 잃었어. 그러니까 잃었다라는 게 등기 확인되니까 굳이 지울 필요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전세권 이제 비교해 볼게요. 소유권 이전할 때하고 이제 소유권 아닌 걸 이전할 때 비교해 보면은 전세권 있고 저당권 있는데 전세권자 C가 자기 전세권을 넘겼어요. 이렇게 이전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여기 부기등기가 됩니다. 그리고 C를 지우거든요.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1번 전세권이 이제 C한테 있었는데 C가 자기 전세권을 E한테 넘겼잖아요. 이렇게 되면 1번 전세권은 효력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대로 효력이 유지될까요? 효력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E는 1순위 권리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1순위 권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얘는 1순위 전세권을 넘겨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1-1이라고 쓰는 거예요. 1-1이라고 쓰고 그리고 C를 지운단 말이에요. 이 C를 지우는 건 2가 이 자리로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1이. 그러면 그냥 이것은 1번 전세권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권리자만 C에서 2로 바뀌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의미가. 부기등기하고 1번의 C를 지운다라는 말의 의미는 1번 전세권은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권리자만 2로 바뀐 것이지 1번 전세권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이 말이라고. 지금 이 말을 문장으로 못 쓰니까 등기부에다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기등기하고 종전의 권리자를 말소시키는 거라고. 어때요? 알아들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저당권자 D가 자기 저당권을 F한테 넘길 수 있겠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 넘긴다. 그럼 여기는 이제 2번 저당권 이전 듣기라고, 여긴 1번 전세권 이전이라고 쓰거든요. 1번 전세권 이전. 그럼 여긴 2번 저당권 이전 이렇게 써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앞에 번호는 뭐가 되겠어요? 2-1. 2-1이 되고 종전에 F는 어떻게 하고요? D는 어떻게 하고요? 지우고.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뭐라고요? 이 말의 의미는 2번 저당권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권리자만 D에서 F로 바뀌었다. 그래서 F가 어떻게 돼 있다? F가 이 D 자리로 들어간다. 이런 뜻이라고. 이게 부기등기하고 D를 지우는 이유입니다. 마찬가지 1-1 했을 때 2로 됐고 C 지웠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1번 전세권은 살아있는데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권리자만 바뀌었으니까 바뀐 2가 C 자리로 들어갑니다. 이런 의미라는 거지. 어때요? 말 알겠죠? 그런데 자, 소유권 이전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소유권 이전은 항상 소유권이 제일 뒤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거든요. 그러니까 정전에 있는 소유권은 소유자는 소유자가 아닌 거야. 그래서 굳이 안 지웠잖아요. 지금 이거 말소하지 않았어도 그냥 냅둬도 어차피 B가 소유권자고 A는 소유권자 아니니까 지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비교해 보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항상 주등기로 합니다. 항상 주등기. 그리고 종전의 소유자는 말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소유권 아닌 권리 100% 이전하자면 부기등기로 해요. 그리고 종전의 권리자는 말소시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주등기 되겠냐 부기등기 되겠냐 이렇게 봐보면 소유권 이전은 주등기로 하고 소유권 아닌 걸 이전할 때는 다 이렇게 부기등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지. 어때요? 말 알겠습니까? 오케이. 제일 밑에 보세요. 의를 봐보시면 제일 밑에 항상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항상 주등기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성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자, 등기 후에 전 소유자를 말소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 지금 415페이지 맨 아래에 했던 거예요. 416페이지. 참고로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 등기는 항상 부기등기한다. 그리고 종전 권리자를 말소한다. 여러분 이거 부기등기하고 종전 권리자 말소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셨어요? 그게 이해가 되면 참 좋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를 이게 의미를 알고 있다면은 아, 이래서 부기등기하고 지우는구나 이게. 자, 이렇게 해서 됐고 이제 소유권을 이전할 때 자, 칠판 봐보세요. 소유권을 이전할 때 소유권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가 있고 소유권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소유권 A에서 이런 B로 지금 소유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소유권 전부가 이전됐어요? 소유권 일부가 이전됐어요? 전부가 이전됐어요. 그럼 소유권 일부 이전한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럼 소유권의 일부라는 말은 뭐가 같은 말이라 했어요? 지분이랑 같은 말이다. 그러면 이때 자 B가 지금 단독 소유하고 있다가 C, D 공동명의로 넘어가죠. 이것도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라고 그래. 여러분 C가 지금 소유권의 이전을 받은 거잖아요. 다 이전받았어요? 일부를 이전받았어요? 일부. 얼마만큼요? 2분의 1만큼. 이렇게. 그러니까 단독 소유가 공동 소유가 되는 경우도 소유권의 일부 이전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근데 여러분 C가 현재 지금 2분의 1을 갖고 있잖아요. C가 갖고 있는 2분의 1 중에서도 2분의 1을 이전하는 게 가능할까요? C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지금 2분의 1이잖아요. 그 중에 2분의 1 이전하는 거 된다 안 된다? 되겠지. 자, C 지분 2분의 1 중 2분의 1을 E한테 이전한다 해봐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 2분의 1에 2분의 1이 얼마예요? 이런 거 계산할 수 있어요? 안 잊어먹었어요? 4분의 1이지. 그러면 지금 자 C가 갖고 있는 지분 2분의 1인데 그중에 E한테 4분의 1을 넘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죠? 그럼 이걸 등기에다 어떻게 표현하느냐? 등기에다가 표현할 때 이때 자 C 지분 2분의 1 중 일부 이건 몰라도 돼요. 아 저렇게 하는구나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것이지 이게 시험에 나오냐? 한 번 나왔어.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낸 놈이 이상한 놈이에요. 지금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보고 말이지 이런 걸 내고 있고 이 더하기도 잘 안 되는데 뭐 분수 계산까지 시키고 말이지. 그지 않아요? 하긴 근데 여러분들 나는 개론 계산하는 거 보면 신기하다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근데 워낙 뛰어나신 분들이 많아요. 정말 다양하거든. 우리 교실에는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계십니다. 근데 진짜 다양하기 때문에 분수도 안 된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되면 너무 애쓰지 말란 말이에요. 아니 분수 계산을 진짜 애쓰지 마요. 그냥 저런 거 있나 보다 그러면 되지. 막 저걸 배워야 되겠다 그러지 말라고. 거기서 점수 나오는 게 아니거든. 이게 이런 거 하다가 재미없다고 안 해버리는 거예요. 어렵다고. 그래서 이게 등기상에 표현될 때는 C가 갖고 있는 지분 2분의 1 중에서 일부 이렇게 써요. 4분의 1이라고 쓰면 4분의 1 이만큼 이전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전한다. 그리고 이제 공유자 지분 4분의 1 이렇게 쓰거든. 그러니까 2가 지분 얼마를 갖는 거예요? 4분의 1을 갖는 거야. 이렇게 써지거든. 그러면 공유자 중에 1인이 자기 지분 중에 일부 이전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소유권의 일부 이전 이거거든요. 그러면 실제 등기부에서 이렇게 써진단 말이죠. 그럼 현재 소유자가 누굽니까? 현재 이 등기상의 소유자. 아니 다 써진 사람 다 불러버리지 말고 제일 밑에서부터 말해봐. 밑에서부터 E 그 다음에 D, C 이렇게 지금 소유자지. 그러면 E 지분이 얼마예요? 4분의 1이죠. 그럼 D 지분은 2분의 1. 그럼 C 지분은 이거 2분의 1 이러시면 안 돼. C는 2분의 1 이렇게 써 있지만 중에서 4분의 1을 넘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에서 4분의 1을 빼줘야지. 이렇게. 그럼 이게 또 계산이 안 되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니까. 애쓰지 말라고. 저게 왜 저러지? 애쓰지 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 등기부를 보면은 이렇게 나오니까 아니 그러면 C가 2분의 1을 갖고 있던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C의 지분을 계산해서 4분의 1이다 이렇게 안 나와요. 이렇게 안 나오고 빼봐야 알거든. 그나마 분모가 2분의 1, 4분의 1이니까 그나마 괜찮지. 이게 막 273분의 막 이렇게 나와버린다고. 그러면 나중에 못 봐요. 도대체 누가 소유자 얼마 갖고 있는 거냐 이렇게 돼버려. 여튼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소유권이 이전될 때 소유권의 전부만 이전되는 게 아니고 소유권의 일부 이전할 때가 있는데 소유권의 일부라는 말은 지분이다. 그러니까 지분 이전 등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C 지분 2분의 1 중에서 4분의 1을 이에게 이전하겠다라고 이제 써야 되겠지. 신청서에다가. 신청서에다 쓰면 그걸 보고 등기관이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전할 지분이 얼마다라고 등기부에다 신청서에다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써진다. 그래서 거기 보세요. 소유권의 일부 이전. 소유권의 전부 이전이란 소유권을 가진 자가 단순히 그 소유권을 전부 이전하는 것인 반면에 그 다음에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란 단독 소유를 공유로 하거나 공유 지분을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라는 말 자체를 그냥 다 안 읽어도 소유권의 일부라는 말을 뭘로 바꿔가지고 지분
이전 등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지분 이전 등기다 이렇게. 알아들었죠? 그 다음에 거기 2번. 자, 등기관이 소유권의 일부에 관한 이전 등기 할 때는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해야 된다. 이 말 나왔어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해야 된다. 방금 말한 것처럼. 그럼 이거 어떻게 보고 쓰냐라고 할 때 자, 우리 책 기본 책 407페이지 가봐요. 407페이지. 407페이지 가보시면 신청서가 있어. 그 신청서에 그때 우리 색깔 칠하는 것 중에 등기의 목적, 등기 원인 써진 거 있잖아요. 그 밑에 뭐 있어? 그 밑에 이전할 지분 이걸 써진다라는 거지. 이렇게 이전할 지분 이게 써지는 칸이 있어요. 여기다가 써주면 그걸 보고 등기관이 쓰는 거예요. 자, 돌아오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소유권의 일부 이전까지 봤습니다. 봤고 그러면 자,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은 여러분 소유권이 이전될 때는요 원인 없이는 절대 안 넘어갑니다. 소유권이 이전될 때는 항상 원인이 있거든. 어떤 원인으로 이전이 된다라는 게 나와요. 그럼 원인은 크게 나눠보면 법률 행위가 있고 법률의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겠죠. 그럼 법률 행위 중에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매매가 있겠지. 법률의 규정에서 대표적인 게 상속. 그래서 법률 행위로 해당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은 매매하고 유증 이런 게 있는 것이고 법률의 규정으로는 상속이나 진정, 명회복, 수용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 원인에 지금 5개가 써 있잖아요. 이 중에 안 들어봤던 말이 뭐예요? 진정, 명회복. 그럼 나머지는 다 안단 말이죠. 정말 다행입니다. 그럼 저는 한 가지만 제대로 가르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 가지 용어를 말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좀 그래도 들어본 말이죠, 그죠? 오케이. 그럼 이거 수용 빼고요. 이 기초 과정에서는 수용이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합니다 다. 그래서 네 가지 원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이제 볼 겁니다. 그러면 자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우리 가장 일상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볼 텐데 자 갑과 을이 매매를 했습니다. 갑과 을이 매매를 해가지고 자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해 주세요라고 이제 신청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특징이 뭘까?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특징은 다 말했지만 요즘에 여러분 그 등기부에 실거래가가 기록되는 거 알죠? 그죠? 그럼 등기부에 실거래가 기록되는데 그 실거래가 기록될 때까지 약간 그 절차가 있어요. 자, 그러려면 일단 이게 여러분 이 신청서거든. 신청서 처음 본 게 아니라 우리 책에 있는 겁니다. 방금 봤잖아요. 방금 이전할 지분 봤죠? 그거야 그거 이거 그거거든. 근데 거기에 거래가액이 써져 있어요. 방금 여러분들이 여기를 봤던 거 이전할 지분 여기를 살짝 위에 보시면 거래가액이 써져요. 이게 6억 5천. 이게 써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걸 보고 이 거래가액이 신청서에 써진 거 이걸 보고 등기관이 등기부에다 실거래가 얼마라고 쓰거든요. 근데 저 6억 5천이라는 게 진짜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려고 이렇게 첨부 서면이 많이 들어오거든. 첨부 서면이 많이 들어와. 그럼 저 금액 확인하려고 뭐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래 신고하게 돼 있죠. 이런 매매계약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래 신고하게 돼 있어. 그럼 거래계약 신고필증이라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거래계약 신고필증 요거 첨부돼야 돼요. 그리고 매매 목록이 들어올 때가 있거든. 요게 뭔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때 거래 신고를 30일 내로 하게 돼 있는데 그럴 때 거래 신고 필증이라는 게 나온다. 그것을 재첨부해 줘야 되는 거지. 어때 말 알겠어요? 이거 보고 확인하는 거. 계약서 보고 확인하는 게 아니고 이 거래계약 신고 필증 요걸 보고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신청 정보에다가 거래가액을 제공하고 그리고 첨부 정보로서 거래계약 신고필증 뭐 필요하면은 매매 목록 이것을 첨부하게 돼 있다. 이렇게 자 책 봐봐요. 거기 보시면 3번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거래가액 등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봤어요? 거기 봐보니까 자 두 번째 줄 이제 소유권 이전 첫 번째 줄부터 볼까요? 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따라서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자 거래가액을 신청 정보 내용으로 제공하고 그 첫째 줄에 제3조 1항에서 정하는 계약이란 말 나왔잖아요. 이걸 매매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걸 매매계약이라고. 그럴 때는 거래가액을 신청 정보 내용으로 제공한다. 지금 416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416페이지 하고 다음에 시장, 군수구청장으로 제공받은 거래계약 신고필증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해라. 이 말 확인했나요? 이게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거야. 이게 그대로 지금 색깔 들어간 부분이 있죠? 이게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거야. 이게 그러면
자, 이제 칠판을 좀 봐보세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머리 앞을 세우러 갑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애들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요. 그래서 거래가액이, 자, 거래가액을 여기다 쓰거든. 이게 지금 갑구예요. 갑구고 여기를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이라고 그래. 여기를 순위 번호란, 등기 목적란, 접수란, 등기 원인란,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 여기 원래 소유권자가 신세계였는데 여기 김우수씨로 넘어가네요.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여기다가 거래가액 6억 5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거래가액은 어디가 써진다고요?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써집니다. 올해 이게 정답이었어요. 올해 이게 어떻게 문제를 출제했냐면은, 자, 거래가액은 갑구의 등기 원인란에 기록한다 이렇게 나왔거든. 그럼 틀렸다고. 학생들 이거 땡큐가 맞췄겠습니까? 개로 했겠어요. 지금 여러분처럼 처음 11월 달 시작할 때부터요. 이거 등기부 여기 제가 작년에 PPT 이거 안 썼으니까 책에서 여기 맨날 색깔 칠하라 그러면서 여기다가 거래가액 씁니다. 라고 막 색깔 형광빛 칠해놨던 부분이거든. 근데 그게 기억이 났으면 잘 맞추는 거고, 내가 색깔을 칠하긴 칠했는데 어디다가 칠해놨지? 하도 많이 칠해가지고 이래버리면 이제 곤란한 거지. 그래서 어디에다가 거래가액 쓴다고요?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 자, 그러면 칠판 보세요. 만약에 이게 건물이 있고 땅이 있어. 이것을 갑이 소유하는데 을에게 15억에 팔았다. 15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건물 등기부가 있고, 자, 토지 등기부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게 갑구란 말이에요. 갑구. 그럼 여기서 갑이 갖고 있다가 이때 을한테 팔았어. 을한테 이렇게 넘겼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 거래가액을 이게 지금 건물이고 이건 토지잖아요. 그러면 건물의 거래가액은 얼마라고 써야 되는 겁니까? 이게 단독주택이라고 치고 갑과 을이 15억에 계약을 했다. 라고 했을 때 이 건물의 등기부에다가 이제 거래가액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얼마라고 쓰겠냐고. 보통 우리가 단독주택 매매할 때 건물값 얼마, 땅값 얼마 이렇게 나누지 않죠. 안 나누죠. 통으로 얼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어떻게 쓰겠냐고. 15억? 그럼 여기는 뭐라고 쓰고. 말을 해놓고 약간 두 번째 말이 잘 안 나오죠. 여기는 말했는데 잘 안 나오잖아. 너무 많아 보이거든.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럴 때 매매 목록이라는 게 들어와요. 매매 목록. 네. 부동산이 두 개가 돼버리면 여기다 거래가액 쓰기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하다? 매매 목록. 그래서 칠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갑구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 거기에가 금액이 써지는 게 아니라 매매 목록 제2016-101호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써지거든. 그리고 매매 목록을 따로 빼. 밑에다가 따로 매매 목록이 나오는데 그 매매 목록에다가 금액을 쓰고 여기다가 부동산의 표시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토지하고 건물이 같이 거래가 됐잖아요. 그럼 토지 건물을 같이 부동산의 표시를 써주니까 이게 두 개 합쳐가지고 15억입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라고. 어때? 말 알아들었어요? 그럼 매매 목록이라는 것은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세요라고 신청할 때 이게 첨부가 돼야 되거든. 그럼 항상 첨부가 되는 건 아니죠. 어떨 때 첨부가 된다? 목적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일 때? 두 개 이상일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파트 같은 것을 거래할 때는 그냥 목적물을 한 개로 보거든요. 한 개로 보니까 아파트를 우리가 거래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바로 여기에 금액이 써져요.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바로 실거래가가 얼마라고 써진다고. 이런 식으로. 어디 갔어요? 이런 식으로 직접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단독주택을 팔잖아요. 단독주택을 거래하게 되면은 단독주택에는 바로 금액이 써지지 않아. 매매 목록 얼마 이렇게 써진다 뭐. 그리고 따로 거기다가 이렇게 금액하고 부동산 표시가 나옵니다. 알아듣겠죠? 자, 그러면 거기 양가로 2번 416페이지 매매 목록 제공이라고 써진 거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거래 부동산이 두 개 이상일 경우 또는 거래 부동산이 한 개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 계약일 때 그때 매매 목록을 첨부 정보로 제공합니다. 이렇게 나왔거든.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2개 이상일 때 매매 목록을 제공합니다. 지금 말해 드렸잖아요. 왜 그러는지. 그런데 한 개일 때도 제공할 때가 있어. 매도인도 여러 명, 매수인도 여러 명 이럴 때. 그래서 일단 2개인 경우 우선 말해 드린 겁니다. 알아들었죠? 그러면 이걸 이제 등기할 때 방식이 달라지는데 자 밑에 거래가격 등기 방법입니다. 1번. 자 매매 목록의 제공이 필요 없는 경우다. 필요 없는 경우라 했습니다. 그럴 때는 거기 자 등기 기록증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다가 거래가격을 기록한다. 그 줄 쳐보세요.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거래가격 기록한다. 줄 쳤어요.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 이제 갑구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한번 색깔 칠해봐요. 어디를 말하는지. 색깔 칠하세요. 417페이지 맨 위에 우리 책에서는 지금 이겁니다. 여기 등기부에서 여기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6억 5천하고 써진 부분 색깔 칠하라 이 말인 거죠. 확인했죠? 다시 왼쪽 페이지 2번. 자 왼쪽 페이지 왔습니다. 416페이지 매매 목록이 제공된 경우라 그랬어요. 제공된 경우 보니까 거래가액과 부동산의 표시를 기록한 매매 목록 줄치고 거기 매매 목록 동그라미 치고 전자적으로 작성하여 번호를 부여하고 해서 끊고 등기 기록증 자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그 매매 목록 번호 기록한다. 줄 쳐보세요. 거기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그 매매 목록 번호 기록한다. 이렇게 줄 쳤어요.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이제 보충 나와요. 보충에 거래가액 등기 양식하고 나옵니다. 거기 토지라고 써진 거 있어. 여기 말하는 거 여기 부분에 토지라고 써진 거 있어요. 밑에 여기 토지라고 써진 거 있죠? 동그라미 치고 밑에 내려보면 건물하고 써진 거 있거든요. 건물 거기 동그라미 치고 토지 봐보니까 똑같이 신사동 153번지 그러니까 신사동 153번지에 있는 토지하고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봐보니까 자 갑구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소유자가 원래 홍길동인데 나산다로 바뀌었네요. 바뀌었죠? 원래 소유자 홍길동이 나산다로 바뀌었고 그 나산다 그 자리 매매 목록 제2016-101호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색칠하세요. 여러분 2016-라는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이거 2016년도에 그러니까 해마다 이 번호가 새로 부여되는 거죠. 연도를 써주는 거니까 2017년도면 2017-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그럼 밑에 거 똑같은 게 나와요. 똑같은 자리에가 확인했죠? 그리고 이제 밑에 매매 목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매매 목록이 따로 밑에가 있는 거야. 거기에다가 거래가액 쓰고 부동산의 표시 써준다. 확인했죠? 여기까지? 자, 칠판 보시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사동 153번지 자, 건물 등기부를 만약에 뗐으면 그 건물 등기부에 실거래가가 얼마다? 라고 바로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지. 거기는 뭐가 써 있다고요? 매매 목록 번호가 나와요. 그럼 내가 이 실거래가가 얼마인지를 알고 싶다면 뭘 봐야 됩니까? 매매 목록을 봐야 되죠. 그때 매매 목록을 그럼 어떻게 떼냐라는 거지. 이거 어떻게 떼는 거예요? 맞아요. 신청해야 돼 이거. 여러분들 이거 이제 숙제 나갑니다. 또 부담 갖지 말고 오늘 집에 가가지고 인터넷 등기소 여러분 인터넷 등기소 알죠? 모르면 그냥 쳐보면 돼. 인터넷 등기소 쳐면 바로 나와요. 거기가 이제 등기부 열람하는 데거든. 등기부 열람하는 데예요. 거기에 이제 법인 등기가 있고 부동산 등기가 있어. 그럼 우리는 부동산 봐야지. 부동산에서 열람 있고 발급이 있거든. 그럼 열람해서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이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발급이 좀 300원 더 비싸. 그러니까 열람 눌러가지고 여러분 살고 있는 집 있죠. 지금 살고 있는 집 그거 등기부 한번 떼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막 계속 확인하고 눌러버리잖아요. 안 읽어보고. 그러면 나중에 그냥 다 나오기는. 근데 지금 이 경우 신사동 153번지 있잖아요. 안 읽어보고 확인하기 눌러버리잖아요. 그럼 나중에 매매 목록이 안 나와요. 그냥 번호만 나오지 이 매매 목록이 나오질 않는다고. 그럼 내가 이걸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클릭을 해야 돼. 근데 클릭을 하려면 어디가 있는지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읽어보면 있거든. 클릭하는 데가. 그래서 그럼 혹시 컴퓨터에서 뭐 혹시 안 물어보나요? 막 반짝반짝 별이 뜬다거나 이렇게. 만약에 매매 목록이 있는데 클릭을 안 하고 넘어가면은 이 부동산에는 매매 목록이 있으니 클릭하실래요?
라고 안 물어봐. 그냥 넘어가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읽어보고 클릭을 해줘야 이것이 있구나. 근데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하냐 클릭해놨는데 그러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무조건 클릭해야 되는 거야. 이게 있을 줄 모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확인해가지고 한번 떼보세요. 떼봐가지고 직접 봐봐야 돼. 봐보는 게 가장 빨리 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등급에서 볼 수 있는 내용 있죠. 우리 수업 시간에 싹 나와요. 여러분이 만약 집에서 떼보는 게 막 엄청 복잡한 등급이 아니라면 우리가 수업 중에 배우는 내용 있잖아요. 거기에 다 있어요. 거기 나온 것 중에 우리 수업에서 안 다뤄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상당히 여러 가지를 해요. 여러분 집이 아주 복잡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거 빼면은 일반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거의 다 수업 시간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등급에서 딱 봤는데 이런 것도 있네 싶은 것들요 다 합니다. 근데 제가 뭐 설명을 했는데 거기 나온 것이 없어. 그럼 와서 물어보세요. 그럼 답변해 줄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매매 목록 있잖아요. 정리합니다. 매매 목록은 원래 여기에 들어와야 될 내용이야. 원래 갑구,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들어와야 될 내용이거든. 근데 이게 양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빼놓는 거라고. 그래서 매매 목록은 이 등기 기록의 일부예요. 일부라 이것도 똑같이 등기부처럼 취급해 주거든요. 대신에 내가 이걸 보고 싶잖아. 보고 싶으면 따로 신청을 해야 이게 보여주는 것이지 신청 안 하면 안 보여줘요. 어때 말 알아들었죠? 오케이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실거래가가 등기부에서 어떻게 써지는가를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토지대장에는요. 실거래가가 써집니까? 개별 공시지가가 써집니까? 토지대장에는 개별 공시지가가 써져요. 부동산 종합공부에도 개별 공시지가가 써지죠? 그렇습니다. 그래. 안 배웠던 것 같아요? 배웠다니까. 지적법 시간에 우리가 지적공부 배울 때 부동산 종합공부 배울 때 거기에 거래가액을 쓰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그 개별 공시지가를 쓴다고. 근데 등기부에다가는 뭘 쓴다고요? 실거래가를 써요. 그래서 그 대장 있잖아요. 대장. 그걸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가 되고 여기는 이걸 기준으로 뭐가 부과되는 거예요? 등록세. 아니 그 거래세가 부과가 되지. 거래세가 부과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금액 있잖아. 금액 써진 거. 나중에 차액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나와요? 양도세 나오지요. 그런 거 이제 부과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대장에서 배울 때는 개별 공시지가가 써지고 등기법 배울 때는 실거래가가 써진다 이거요. 이건 이제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패스. 다음에 418페이지 상속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재밌죠? 등기법. 아 저런 것도 있구나. 이런 거 할 때 시험만 안 보면 재밌거든 등기법은. 그죠?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칠판 좀 봐보시고 저 용어 3개를 한번 구분해 보세요. 상속하고 유증하고 사인증여. 공통점이 뭐 같아요? 사망을 해야 효력 발생한다. 사망한다라는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럼 차이점은 상속은 뭐고? 그럼 말해봐요. 맞아요. 자동으로. 오케이. 자동으로. 그럼 유증은? 네? 형식을 갖춰야. 그럼 사인증여는? 이게 상속은 아무 말씀하지 않고 의사표시가 전혀 없이 사망했을 때라도 법률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재산이 자동으로 승계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 소리 안 했단 말이에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돌아가셨어. 그래도 민법 규정에 따라서 재산이 넘어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법률의 규정이라고 그래. 의사표시가 하나도 없거든. 그럼 유증은 뭐냐? 유언장 쓰는 거예요. 유증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냥 쉽게 생각하려면 유언장 쓰는 거거든. 유언장을 내가 다 써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의사표시를 어떻게 다 해놨습니까? 안 했어요. 했지. 그래놓고 그 의사표시에 돌아가시니까 의사표시 다 해놓고 돌아가시니까 그 의사표시에 따라가지고 효력이 발생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행위지. 근데 어때? 유언장 작성하면서 그 받을 사람들 다 불러다가 읽어보고 동의하면 도장 찍어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일방적으로 써놓잖아요. 그래놓고 돌아가시니까 효력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때 의사표시는 있긴 해도 법률이긴 해도 계약입니까? 단독행위입니까? 그건 단독행위야. 법률에 의해서 단독행위라고. 그럼 사인증여는 뭐냐? 여러분 사인증여라고 할 때 이 증여가 뭐예요? 증여 계약이야. 여러분 매매라고 보통 말해요? 매매 계약이라고 말을 해요? 책에서 보통 써질 때 보면 매매라고 써지든가요? 매매 계약이라고 써지든가요? 매매 계약이라고 써지든가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합니까? 갑과 을이 갑 부동산 A 부동산을 매매했을 때 있겠습니까? 보통 매매라고 써요. 그럼 증여라고 표현할 때도 증여 계약이라고 하든가요? 증여라고 하든가요? 보통 증여라고 그러지. 증여 계약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거든요. 잘 안 써. 그 증여라고 썼긴 했어도 뒤에 뭐가 생략돼 있는 거예요. 계약이 생략돼 있는 거라고. 그럼 사인 증여는 뭐겠어요? 사인 증여 계약인 거야. 사인 증여 계약. 그러니까 A가 지금 건물 하나 갖고 있는데 유언장을 써가지고 내가 죽으면 이걸 B한테 줘라 이렇게 썼어요. 유언장에다가. 그래놓고는 A가 돌아가셨어. 그럴 때 이 건물의 소유권이 B한테 넘어가는 경우가 그게 뭐라고요? 유증이야. 유증. 유언장을 썼으니까. 근데 A가 그래. A가 내가 죽으면 이 건물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B한테 말을 했고 B가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계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쳐봐. 그러면 지금 B는 받겠다는 뜻이에요? 안 받겠다는 뜻이에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받겠다는 의사표시가 된 거고 합치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증여 얘는 주겠다 그랬고 얘는 받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다만 언제 주겠다 그랬어요? 내가 죽으면. 효력은 언제 발생합니까? 사망하면. 사망하면 효력이 발생하지요. 그래서 이게 계약은 계약이지만 사망을 원인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거든. 이걸 그래서 뭐라 그런다고요? 사인증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인증여. 그래서 이것도 법률행위인데 이것은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셋 다 공통점은 사망을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지만은 그렇지만은 이게 성질은 다른 거예요. 상속은 그냥 법률의 규정이고 아무 의사표시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 유증하고 사인증여는 법률행위긴 하지만 유증은 단독행위고 사인증여는 계약이고. 자 어때요? 어렵습니까? 다 알아들어버리고 기억이 나버릴 것 같아. 기억이 나버릴 것 같죠? 그렇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증여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유증 그러면 유증. 유증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유언. 유언장 생각하면 돼. 유언으로 재산을 승계시키는 거야. 유언. 사인증여는 뭐가 포인트요? 동그라미 쳐놨잖아요. 동그라미. 증여라니까. 계약이라고 계약. 다만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사망해야. 이렇게. 알아들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용어를 구분해야 돼요. 구분하실 때 지금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이런 것으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단어에서 오는 어감, 느낌에서 아, 이게 무슨 뜻이구나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지. 자, 그럼 상속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을 지금 이제 갑이 소유하고 있지. 갑이 소유하고 있는데 갑이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을병정 자식들입니다. 자식들이 3분의 1씩 공동으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겠다라고 의사표시가 받는 거예요? 자동으로 받는 거예요? 자동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이미 등기를 안 했어도 이 사람들은 소유권자가 됐거든. 됐지만은 이제 등기를 하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할 때, 그때요 반드시 이 상속인 3명 있잖아요. 이 상속인이 다 나오도록 등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 병하고 정집은 빼버리고요. 을집은 3분의 1만 상속 등기 해달라고 신청하잖아요. 그럼 각하야. 상속 등기할 때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전원 명의로. 상속인 전원 명의로 등기가 돼야 돼. 전원 명의로. 전원 명의로 반드시 등기를 맞춰야지 이게 등기해줘요. 만약에 한 명이라도 빼놓고 신청한다. 예를 들어 상속인들이 12명이요. 한타스야. 많잖아. 그러니까 하나 빼고 11명만 신청했다고 쳐봐요. 연락이 안 돼 한 놈이. 하나 빼놓고 신청했거든. 그러면 걸릴 것 같아? 안 걸릴까? 등기관한테 한 명 빠졌는데요? 하고 등기관 알 것 같아? 모를 것 같아? 상속 등기는 그것만 봐요. 등기관이 볼 때 여러분 등기관이 그때 심사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꼼꼼하게 한다 그랬지. 색깔은 뭐 써가면서요? 빨간 색연필 이렇게 쳐가면서 한다 그랬잖아. 줄 쳐가면서. 진짜 그렇게 해요. 이렇게? 그럼 뭐 보고 하겠어요? 재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사망을 했고
그리고 누가 상속인인가 그거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상속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 보는 거거든. 정말 꼼꼼히 봐가지고 한 명 없네요. 그럼 각하예요. 그냥 안다고 그 사람들은. 그것만 보니까 상속특혜에서 제일 볼 것은 상속인이 다 들어왔냐 이거 보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 그냥 안단 말이죠. 반드시 전원명의를 하게 돼 있는데 다만 이때 전원이 그러면 다 세 명이 다 같이 가서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한 명만 가도 되겠어. 한 명만 가도 상관없어요. 한 명만 가도 상관없거든. 전원 명의로만 신청하면 돼. 한 명이 가든 전원이 다 가든 건 상관없고 반드시 신청을 어떻게 하라고요? 전원 명의로 등기가 되게. 그렇게. 그러면 아니 선생님 나는 굳이 우리 등기 볼 때는 전원 명의로 안 하고 그냥 큰오빠 명의로 다 했는데요. 이렇게. 그것은 일반적인 상속이 아니라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동생들이 다 포기하고 오빠 명의를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다 인감이 들어와야 되거든. 그때는 전부 다 인감도장을 찍어야 돼. 근데 이건 단순 상속이라 그래요. 단순 상속할 때는 인감 필요 없어.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인감 없이 그냥 등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상속 등기를 했는데 난 인감 줬었는데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은 전원 명의로 등기한 거 아니야. 근데 뭐 인감 필요가 없던데 상속 등기 할 때 이런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냥 법정 지분대로 그대로 등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건 단순 상속이라 해가지고 인감이 필요 없어. 그럼 제가 지금 말한 그거거든. 그래서 그거 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전원 명의가 다 나와야 돼. 이거 하나라도 빠지면 등기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자 이제 그러면 세 명이 다 같이 가서 등기해 주세요라고 신청했어. 그럼 그거 공동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이에요? 자, 공동이다 단독이다? 단독 신청이라 그랬죠. 공동 신청이라는 말은 여러 명이 간다는 뜻이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공동 신청 뜻이 뭐였어요? 권리자하고 의무자가 함께하는 신청이다. 이렇게 말했죠. 단독 신청이 한 명이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랬잖아. 한쪽만 가는 거지. 그래서 권리자 쪽만 가니까 이건 단독 신청이고. 이렇게 제일 핵심은 상속 등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원 명의. 아까 이런 배웠던 것 중에 보존 등기도 반드시 전원 명의라 그랬죠. 일부 지분만 보존 등기 해달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소유권 전부를 다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전원 명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외우실 때 나중에 전원 보상 이걸 외우셔야 돼. 전원 보상. 이 말이 전원 명의로 꼭 해야 될 등기가 보존 등기하고 상속 등기입니다. 그 말이거든. 선생님 나중에 꼭 외워야 되나? 지금부터 외우고 싶은데? 그럼 하세요 그렇게. 뭐 나중에 외우라 그럽니까? 나 지금 외우고 싶은데? 오케이. 그럼 지금 외우면 되지. 여러분 지금 제가 말했던 것 중에 머리글자 따서 말한 게 지금 2개였거든? 전원보상하고 또 하나가 뭐였어요? 필승예공. 오케이. 기억하십니다. 필승예공. 여러분 어디 모임 가가지고 뭐 사자성 한번 대보자 그럴 때 이거 말하세요. 뭐 4글자로 말한 사자성 이런 거 말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올해 뭐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가 뭐였는데 잊어버렸네. 하여튼 뭐 있었어. 그거 말할 때 그냥 할 말 없으면 필승의 공 이렇게 하세요. 뭔데 있어 그런 거 하면서 어차피 서로 모르잖아. 자 이런 거 전원보상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거 이거 꼭 전원명의를 해야 될 등기가 뭐라고요? 보존 등기, 상속 등기.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각하 사유 할 때 2호 위반 그 하면서 박스가 하나 있었는데 안 하고 넘어왔거든요. 그 안 하고 넘어온 것 중에 들어가요. 보존 등기, 상속 등기 일부 지분만 보존 등기 하거나 일부 지분만 상속 등기 처음 각하되거든. 그거 그 안에 있어요. 각하 사유 안에. 되게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자 보시면 거기 등기 신청이 하고 나오는 거 상속 등기는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상속인 수인일 때는 공동 상속인 전원 또는 공상속인 1인이 전원을 위해서 전원 명의의 상속 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 전원 명의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자 됐고 나머지는 넘어가고 여기서 시험에 안 나오는 얘기 좀 해드릴게요. 보통 이런 거 할 때 눈이 더 초롱초롱해. 필요 없다고? 필요할걸? 이때 갑이 남편이겠어요? 와이프겠어요? 그렇지 주로 죽는 역할은 남편이 해요. 사실 근데 요즘에 보니까 아까도 그랬잖아요. 남편 명의로 된 게 좀 별로 없다니까. 하여튼 남편이 배우자라 그럴게요. 그 을이 배우자라고 쳐봐. 을이 병하고 정이 자식들이고 그럼 배우자의 상속 지분이 얼마예요? 1.5 자식들은 1 이렇게 이게
더 많다고 배우자가. 그러면 이제 이게 3 이게 다 더하면 3.5분의 1.5가 되잖아요. 이게 잘 또 안 됩니까? 3.5, 1.5 이렇게 말하면 그럼 3.5분의 1.5라고 되고 이건 3.5분의 1이잖아요. 이렇게 등기부에 써지면은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등기부에 쓸 때는 곱하기 2를 해요. 곱하기 2를 해가지고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 그래서 등기할 때 이게 실제 이렇게 만약에 등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공유자 지분 7분의 3을, 공유자 지분 7분의 2 병 이런 식으로 써집니다. 실제 등기부를 보게 되면. 그래서 지금 배우자 지분이 1.5가 더 많게 나오는데 지금 추세는 배우자 지분을 더 높이자고 하는 추세입니다. 이게 자식들보다. 그렇게 하자고 자꾸 말하는데 또 조용해요 요즘에는. 한참 나왔다가.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자, 이제 다시 내용 들어와가지고 유증으로 넘어갑시다. 5번 유증. 자, 유증을 보시면 칠판 보시고 두 가지가 있어. 포괄 유증이 있고 아까 유증은 말했죠, 그죠? 유언으로 재산을 승계시키는 행위인데 법률행위지만 이건 뭐라고요? 단독행위다. 근데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포괄 유증이 있고 특정 유증. 포괄 유증은 어떻게 주는 거냐? 통째로 다 주는 거. 전 재산을 주거나 또는 지분으로 주는 거. 특정 유증은 부동산을 딱 정해서 이 건물을 줘라 누구에게 이렇게 주는 거. 그럼 예를 들었을 때, 자 갑이 갖고 있는 건물 부동산이 건물 2개, 뭐 땅이 있다고 쳐봐. 자식들은 을병정 3명이에요. 이렇게 있을 때 이 건물 을 주고 이 건물 병 주고 이 땅 정 줘라 이렇게 주면 이게 뭐예요? 특정 유증. 이렇게 내 전 재산을 장남 줘라. 포괄 유증 이렇게 주고 또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내 재산 중에 2분의 1은 장남 주고 둘째 째에게는 4분의 1을 줘라 이렇게 만약에 유언장을 써줬다고 쳐봐요. 이렇게 그럼 이 건물주가 누가 되는 거예요? 3명이 다 되는 을병정이 다 되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 다 을병정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다만 지분이 달라지는 거지. 을의 지분이 2분의 1, 병정이 4분의 1씩 이런 식으로. 말 이해됐어요? 이렇게 지분으로 넘겨주는 거. 이걸 뭐라 한다고요? 포괄유증. 통째로 주거나 지분으로 주거나 이렇게 주는 것을 포괄유증이라고 그러고 이 건물은 누구 줘라. 이렇게 딱딱 찍어주는 거. 이것을 특정유증.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아듣겠죠? 그럼 이제 거기 개념 봐보세요. 유증. 유증이란 유언자가 유언의 의사에 의하여 자기 재산을 수증자에게 사후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단독행위다. 그래서 여기서 단독행위라는 말, 유언에 의하여라는 말과 단독행위라는 말의 핵심입니다. 특정 재산을 양도하는 특정유증하고 일정 지분 양도하는 포괄유증. 통째로 다 준다거나 또 일정 지분 이렇게 이걸 포괄유증이라 한다. 그러면 이제 칠판 잘 보시고 이 구조에서 자 이제 건물이 하나가 있다고 치고 이 건물을 이제 A가 소유하고 있다. A가 소유하고 있는데 A의 자식에는 셋이 있어요. 을병정이 있다고 상속인입니다. 을병정이 있는데 을이 내가 죽으면 이것을 무한테 줘라라고요. 무한테 유증을 한 거예요. 아 여기서 또 여러분들 한자를 그게 뭐라고요? 이게 무요 무. 을병정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줘라 했을 때 그러면 갑은 뭐가 되는 거야? 갑. 우리가 지금 유증을 배우죠. 피상속인은 상속에서 쓰는 말이거든. 상속에서. 이 사람은 유증을 한 사람이야. 그럼 이 갑을 뭐라 그래요? 갑을 유증자라 그래. 그러면 여기서 무를 뭐라 그래요? 무를. 유증을 받은 사람, 수증자. 상 받은 사람, 수상자. 저 어제 상 받았어요. 공로상. 공로상 수상자야. 공로상 수상자. 그럼 유증 받은 사람 뭐라 한다고요? 수증자. 수증자. 유증을 한 사람, 유증자. 그럼 이제 이 유언의 뜻에 따라 가지고 이 갑소유인 이 건물이 무한테 넘어가게 된단 말이죠. 자, 이랬을 때 여러분 생각에 어때요? 이 상속인들 명의로 등기를 하고 수증자한테 가겠습니까? 바로 수증자한테 가겠습니까? 상속 등기를 하고 간다, 바로 간다?
상속 등기를 안 하고 상속인 명의 등기를 안 해. 하지 않고 직접 수중자한테로 바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공동 신청해요? 단독 신청? 아니 신청을 해야 되겠어요? 직권으로 해요? 일단 무명의의 이전 등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신청한다 직권으로 한다? 일단 직권 아니지. 왜 아닙니까? 모르잖아. 등기관이 어떻게 알아요? 이들이 유언장을 썼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와야 되는 거라고. 신청하러 와야 돼? 자, 공동의 단독이다. 일단 상속인의 협조를 받아야 돼. 상속인이 의무자예요. 그 다음에 수중자가 권리자야.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무명의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핵심이 뭐냐면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안 하는 거야. 이 을병정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바로 넘어간다라는 거. 이렇게. 근데 상속인들은 대신 뭘 해줘야 돼요? 등기할 때 협조를 해줘야 돼. 그래서 상속인들이 의무자가 되는 거고 수중자가 권리자가 돼서 공동 신청한다. 이렇게.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을병정 안 해줄 것 같은데 막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생각 하죠? 다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걸 뭐랑 본 거랑 비슷하냐면 여기서 잘 봐요. A가 있어. 이제 B하고 매매를 했지. 매매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계약에 따라 가지고 등기를 하기 전에 A가 사망해 버려. A가 사망해 버렸다고요. 그러면 A의 이제 상속인한테 이 계약이 승계가 되잖아요. 그거 기억나세요? 그럼 이때 등기가 B한테 바로 넘어가요? 상속인 거쳐가요? 이때 바로 넘어가요? 거쳐가요? B한테 바로 가죠? 여러분 이거랑 이게 보면 어때요? 같은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 똑같아요. 여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뭘 해놨어요? 매매계약을 해놨지. 그죠? 매매계약을 해놓고서 돌아가셨잖아요. 여기는 갑이 뭐 했어요? 유언을 해놨지. 둘 다 원인행위를 하고 사망한 겁니다. 그 원인행위를 하고 사망했기 때문에 상속인이 이행해야 된다고. 상속인이 이행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상속인이 이 매매계약 자체를 승계를 받아가지고 얘가 이행줘야 된다. 이행된다고. 그래서 이때 C명이 등기할 필요 없이 바로 넘어갔거든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거 사망하기 전에 유언을 해놓은 거예요. 유언 행위를 해놔가지고 그 효력을 상속인들이 승계를 받아요. 그래서 상속인 어떻게 한다고요? 넘겨줘야 돼. 그래서 여기서 상속인 명의 등기 안 하고 바로 넘어갔듯이 이것도 똑같이 하는 거고 여기서 상속인이 의무자가 되고 매수인이 권리자가 돼서 공동을 했잖아요. 여기는 상속인은 똑같지만 이때 수중자라고 그래요. 매수인 대신에 뭐라 했다고요? 수중자. 이 구조하고 이 구조가 동일한 거야. 똑같다고. 해서 자 보십시다. 이거 하고 쉽게요. 그다음에 그 공동시청 봐보니까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이든 불문하고 자 수중자가 권리자가 돼요. 수중자가. 그리고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를 의무자로 한다. 그래서 공동을 합니다. 이 말 나오거든. 자, 여기서 유언집행자라는 말이 나왔는데 칠판 보십시다. 갑이 유언장을 작성할 때 이제 이렇게 무한테 줘라 이렇게 썼는데 여기다가 뭘 정해놨다고요? 변호사한테 또는 장남한테 네가 책임지고 내 유언을 이행해라 라고 이렇게 정해놓을 수가 있거든. 이걸 보고 유언집행자라 그래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유언집행자가 정해지잖아요. 유언집행자가 정해지면 이 사람이 이제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지. 유언집행자가 안 정해졌어. 그럼 누가 의무자가 되는 거고? 상속인이. 여러분 나중에 유언장 쓰실 때 유언집행자 어떻게 정하실 거예요? 안 정하실 거예요? 재산이 좀 많이 있어야 정하죠. 그죠? 아파트 딸랑 하나 있는데 뭐 정할 게 있겠습니까? 유언집행자를 정한다라는 말은 나름 그래도 재산이 있을 때 얘기겠지. 그래서 유언집행자를 정해놓고 네가 해라. 이런 식으로. 말 알아들었죠? 이렇게. 다음에 오른쪽 아까 4번 등기 신청 방법. 이게 되게 중요한 거지. 자, 유증으로 인한 이전 등기는 포괄이든 특정이든 모두 상속 등기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합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핵심은 뭐라고요?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고야. 그럼 이거 틀리게 내고 싶어? 그럼 뭐라고 쓰겠어요? 상속 등기를 거쳐. 이러면 틀린 거야. 이렇게 나가면. 자, 이렇게 해서 유증이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그로 인한 등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잘 알아들었어요? 예.
그래서 상속하고 유증 이제 차이 알겠습니까? 이따 정신 먹다가 누가 유증하고 상속이 다르다던데 어떻게 다른가? 하고 말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만 확인해 볼까요? 고양이 있죠, 고양이. 고양이가 너무 예뻐, 막 반려묘라, 막 같이 산 지가 10년 돼. 근데 내가 위험해. 그럼 내 재산 내가 죽으면 고양이가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고양이는 상속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고양이가 유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응? 고양이가 유증을 받을 수 있다, 없다? 그건 가능하지. 그건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고양이가 상속을 받을 수는 없어. 왜냐하면 상속은 법에 딱 정해져 있거든. 상속 순위는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게 그 순위가 아예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배우자, 직계 비속, 뭐 존속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거든. 근데 하여튼 이게 딱 정해져 있는데 유증은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유증은 뭐 동네에다가 다 할 수도 있고, 뭐 대학에다 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식한테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고 친구한테 할 수 있고, 고양이한테도 할 수 있지. 대신에 그때는 뭘 정해놔야 되겠죠. 집행제 정해가지고 고양이 잘 돌봐주세요. 사료는 좋은 걸로 주고 이렇게. 자, 여기까지. 뭐 질문 없죠? 네. 쉬었다 합시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